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느 한 노가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가리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한 건어물을 팔고 있는 건어물을 파는 맥주 호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례 분석을 하는 이 매장은 매장 크기가 45평 이상, 중형 크기 이상의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위치는 비교적으로 번화하는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장사가 잘 되는 밥집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번화한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층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상당히 비싸죠. 번화한 상권의 1층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매장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2층으로 자리를 잡았고 임대료도 1층보다는 거의 반값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은 경쟁사 조사라던가 이렇게 사례 분석 등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건어물 맥주 호프집이 45평 이상의 중형 매장의 크기이고 번화 상권에 위치해 있고 2층의 싼 자리에 임대료로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 어떠한 것을 유추할 수 있으신가요? 노련하시고 노하우가 많으신 사장님들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생각들 다 해보셨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매장 크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매장을 작은 평수가 아닌 중형 이상의 평수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테이블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는 그만큼 큰 주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맥주 호프집이 이렇게 평수가 큰 경우에는 그만큼 홀을 많이 확보를 하고 테이블과 좌석수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이겠죠. 게다가 맥주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회전이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도 아니면 모의 경우에 속할 겁니다. 왜냐면 1차로 맥주를 마시러 오는 경우에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먹을 확률이 높고요. 혹은 2차 또는 3차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이미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전부리 하나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테이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회전 또한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에 우리 매장에 테이블 수가 몇 개 없다면 이렇게 테이블 단가도 높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서 앉아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만 하다가 간다면 테이블 단가도 낮고 회전율도 낮은 상당히 매출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매장이 크다면 몇몇 손님들이 이렇게 낮은 테이블 단가와 낮은 회전율로 가게를 점령을 하고 있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많은 테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서 높은 테이블 단가와 높은 회전율을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출이 높은 술집인 경우 테이블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번화한 상권에 위치해 있다인데요. 번화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간판 보고 쓱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가 잘 되는 밥집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집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술집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밥을 먹으러 왔지만 밥을 먹지 않고 바로 술집으로 유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번화한 상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1층이 아닌 2층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월별로 나가는 이러한 운영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전략이고 1층이 아닌 2층, 3층 이렇게 높은 층수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임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매장은 지나가다 쓱 보고 들어오는 곳이 아닌 이 매장을 위해서 다른 곳 또는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매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이나 각종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장들의 성공 사례담들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성공을 했다, 또 어떠한 상황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등등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실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노하우가 무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매장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의 위치라던가 그런 컨디션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매장은 왜 이러한 평수의 매장을 계약을 했을까? 왜 이러한 상권에 들어왔을까?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유추를 하고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해 보는 그러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사례에서 성공했었던 요인들을 가져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하고 빼야 될 부분은 빼서 최대한 사업이 성공에 가까울 수 있도록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성공 사례라든가 반면교사 사례들을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 이면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지 사장님들 항상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셔서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시길 기원합니다.